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 MBA 교수님이자 우리에게는 밸류에이션 학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잘 알려진 셀럽 MBA 교수님, 에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님의 인스타카트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과 관련된 투자 컨텐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의 이번 강의 컨텐츠는 지난 2023년 9월 19일 교수님의 유튜브 컨텐츠 내용을 토대로 준비했으며 관련 영상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 유명 온라인 식품 배달 서비스 기업 인스타카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 2012년 설립된 인스타카트는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이 초래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패턴 속에서 온라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라는 매력적 사업 모델을 통해 가장 큰 팬데믹 수혜를 맛본 유명 스타트업입니다. 비디오 화상 채팅 서비스 기업 줌, 실내 피트니스 업계 내 넷플릭스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대변되어 온 가정용 트레이닝 서비스 기업 펠로톤과 더불어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인스타카트의 화려한 봄날은 다음에 살펴본 그래프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됩니다. 지난 2015년 20억 달러 기업 가치로 평가받던 인스타카트는 지난 2020년 팬데믹 기간 내 138억 달러 기업 가치로 몸값이 불어났으며 지난 2021년 기준 무려 390억 달러 기업으로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서 관철되듯이 팬데믹이 선사했던 사업 대박 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팬데믹의 공포가 서서히 수그러짐과 동시에 팬데믹 발생 이전 일상 생활 패턴으로의 회복은 곧 인스타카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식품 배달 서비스 수요 급락세를 초래. 이는 다음 그래프 내 폭락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트렌드를 통해 종합 분석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집중받던 인스타카트의 주식 공개는 현지 시간 바로 2023년 9월 19일 현실로 이어졌으며 이번 시장 이벤트를 계기로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인스타카트 기업 분석 관련 투자 컨텐츠를 전격 공개하셨습니다. 인스타카트 기업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인스타카트 사업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스타카트 사업 모델은 식료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식료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마트 등 식료품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쿠팡 등 이미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그 선택의 범주를 단순히 건전지, 책, 전자기기 등 평소 우리가 익숙하게 이커머스를 통해 장바구니에 담아온 일반 소비재 품목들이 아닌 과일, 고기, 냉동식품 등 각종 식료품들로 그 범주를 확장 가능케 한 사업 모델이 바로 인스타카트 사업 모델이겠습니다. 인스타카트 고객들은 인스타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식료품들에 대한 온라인 쇼핑을 한 후 이것을 집으로 배달받을지 아니면 해당 슈퍼마켓 또는 마트에서 직접 픽업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접수된 식료품 리스트들을 기반으로 인스타카트 직원들은 지정된 슈퍼마켓 또는 마트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인스타카트 고객들을 대신해서 식료품 구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인스타카트 고객 입장에서는 비록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겠으나 마트까지 직접 가서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트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인스타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료품 스토어 오너들 입장에서는 인스타카트 서비스를 통해 평소 슈퍼마켓과 마트를 방문하지 않는 그로서리 고객들의 지갑을 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객층을 넓힘과 동시에 이를 통해 스토어 트래픽 증가 및 매출 향상이라는 업사이드를 얻게 되는 한편 일부 수익금을
인스타카트 주문 처리, 수수료로 헌납해야 한다는 단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스타카트를 통해 식료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데이터마저 고스란히 인스타카트의 소유물로 전락되겠으니 이는 곧 마트 내 식료품 확보에서부터 가격 책정에 이르는 사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사업 데이터마저 인스타카트에게 양보해야 하는 식료품 스토어 오너들의 입장입니다. 다음 빨간색 표시 부분은 인스타카트의 사업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사업 모델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첫째, 식료품 소비자와 스토어 사이의 중개자 역할로 벌어들이는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인스타카트 회원들은 전체 온라인 식료품 구입의 5에서 10%를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스토어 픽업이 아닌 집 앞까지 배달을 원한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평균 5,000원 딜리버리 비용을 서비스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인스타카트 익스프레스라는 구독 서비스 수익 모델로서 한 달에 만원 또는 1년에 10만원 구독료를 지불함으로써 무료 홈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셋째, 광고 수입으로서 그로서리 스토어와 식료품 제조 기업들은 인스타카트 모바일 앱 내 광고를 올리는 조건으로 광고 비용을 인스타카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번 컨텐츠의 주인공 기업 인스타카트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은 다음의 세 가지 세부 항목들을 통해 그로서리 식료품 업계 전반에 대한 심층적 추가 분석을 다루고 계십니다. 첫째, 인스타카트가 주력하는 식료품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다음의 그래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래프는 지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그로서리 식료품 업계 누적 연매출 및 매출 성장률을 정리한 차트로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누적 연매출 달러 규모를, 그리고 검은색 선 그래프는 연간 매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기간과 2022년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 성장률을 제외한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기간 내 연평균 2에서 4% 수준의 낮은 매출 성장률이 관찰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약 테이블에서 설명되듯이 지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단위로 연평균 연매출 성장률을 산출해 본 결과 역시나 평균 2에서 4% 수준에 머문 미국 식료품 업계 시장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식료품 업계의 낮은 연매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 지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정반대임을 다음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고 계신 다무다란 교수님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그로스리 업계 연매출,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을 종합한 그래프로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연매출을, 초록색과 회색 막대 그래프는 각각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을 나타냅니다. 다음 차트 내 검은색 선 그래프는 매출 총이익률을, 그리고 파란색 선 그래프는 영업이익률을 의미하는데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모든 연매출에서 모든 운영 비용을 뺀 영업이익률은 지난 20년간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마진율에 고스란히 노출된 그로서리 업계의 상황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익성 지표의 식료품 업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식료품 스토어들과 그로서리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인스타카트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업 취약점에 노출될 것이라는 다무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과거 식료품들에 대한 온라인 쇼핑은 매우 낯선 소비 패턴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붐을 이루던 이커머스 업계의 성장 환경 속에서도 식료품 이커머스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등한시 취급받아 왔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책이나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아마존, 쿠팡 등 이커머스를 통해 아무 거리낌 없이 구입이 가능하겠으나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사 메뉴로 정한 스테이크와 당근, 버섯 등 각종 야채들에 대한 구입은 신선도, 제품 퀄리티 등 여러 가지를 직접 확인한 후 장바구니에 담아야 하는 소비 패턴에 입각, 온라인 쇼핑보다는 식료품점을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식료품 업계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무너뜨린 시장 이벤트가 바로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글로벌 팬데믹 셧다운 사태였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생활 패턴 속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일부 그로서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글로벌 팬데믹이 온라인 그로서리 업계에 끼친 코로나 효과를 요약한 그래프입니다. 지난 2018년 23% 수준에 머물던 온라인 식료품 구입자 수준은 지난 2020년 52%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소비자들의 약 25.8%만이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에 호의적 자세를 보였다면 지난 2020년 코로나 효과를 등에 업은 온라인 식료품 업계는 그 수치를 2배 이상 올린 62.5% 호의도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업계 상황 속에서 온라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계의 리더 기업이었던 인스타카트는 폭발적 기업 성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팬데믹의 공포가 수그러지면서 온라인 식료품 쇼핑에 의존하던 일부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식료품 스토어를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팬데믹 효과를 흠뻑 누리던 인스타카트를 포함한 온라인 그로서리 서비스 기업들에게는 적색 경보 알람을 울리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온라인 식료품 업계의 성장 추이를 예측한 통계 자료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식료품 매출의 약 11%가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를 통해 창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는 2027년에는 그 수치가 15% 비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낙관론자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 매출 비중은 전체 식료품 매출의 20%에서 25%가 맥스일 것이며 이는 곧 인스타카트를 포함한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력은 곧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시장 예측입니다. 또한 온라인 식료품 소비자들 중 홈 딜리버리 수요는 감소하는 한편 스토어 픽업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인스타카트와는 달리 실제 오프라인 식료품 스토어를 보유한 월마트, 코스코 등 업계 라이벌 기업들에게 시장 선점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시장 예측입니다. 내친 김에 인스타카트가 주력하는 미국 그로서리 업계 내 핵심 플레이어 기업들을 소개하는 다모다란 교수님은 다음의 그래프를 제시합니다. 2022년 미국 그로서리 시장 점유율 1위는 26% 마켓쉐어를 보유한 월마트가 그리고 그 뒤를 18% 시장 점유율의 크로거와 점유율 11%의 코스코가 차지하겠으니 즉 업계 탑3 삼총사 기업들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대변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컨텐츠 주인공 기업 인스타카트가 주력하는 온라인 그로서리 업계 시장 점유율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을까요? 다음 차트에서와 같이 인스타카트는 2023년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하며 나름 업계 리더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겠으나 22%의 아마존 이커머스 기업과 25.7%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그로서리 업계를 장악하는 월마트의 시장 지배력에는 여전히 밀리는 업계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 라이벌 기업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소비자와 식료품 스토어의 중개자 역할로 포지셔닝 중에 있는 인스타카트 기업이기에 소비자들이 단순히 올마트, 코스코 등 특정 스토어에 국한되지 않은 채 다양한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채널 선택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그로서리 소비자들에게 어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모델은 현재 우버 이츠, 도어대시 등 기존 음식 배달 서비스 스타트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업계의 성장 잠재력에 각성하게 된 올마트 등 기존 오프라인 식료품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고객들을 위해 인스타카트가 지불케 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스토어 매장 직원들을 직접 활용하여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카트를 준비하는 등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면서 인스타카트와의 경쟁력에서 우위권을 행사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인스타카트 기업 분석을 다루고 계신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먼저 최근 기업 공개 자료에서 일부 눈에 띄는 4가지 항목들을 설명합니다. 첫째, 기업 공개 투자 설명서 분량.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980년 기업 공개 당시 100페이지도 안 되는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애플은 73페이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2페이지로 나름 간결하게 정리된 투자 설명서 분량이었는데요. 심지어 지난 1997년 아마존의 투자 설명서는 47페이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기업들의 열정은 곧 기업 공개 투자 설명서 분량과 직결되었으니,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숙박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에어비앤비의 투자 설명서는 무려 35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세운 기록은 최근 인스타카트에게 깨졌으니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부록 자료를 첨부한 인스타카트 투자 설명서의 분량은 무려 416페이지로 집계됩니다. 둘째, 416페이지라는 방대한 투자 설명서 분량으로 어필한 인스타카트는 최근 핫한 투자 키워드죠. AI 인공지능 키워드로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니 투자 설명서 내 AI를 언급한 횟수는 총 32번. 그러나 과연 식료품 쇼핑과 AI가 얼마나 밀접한 사업 연관성을 맺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시각을 표명하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셋째, 여느 스타트업들의 투자 설명서에서 단골 메뉴로 선보이는 바로 조정 에비타 수치는 역시나 이번 인스타카트 투자 설명서에서도 포함되었으니 스톡 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비현금성 비용들을 추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풀려진 에비타 수치로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실적 지표를 어필하는 인스타카트 투자 설명서였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넷째, 투자 설명서 19페이지에서 인스타카트는 이번 기업 공개에서 총 2억 7,933만 주를 주식시장에 풀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바로 2페이지를 넘긴 투자 설명서 21페이지에서는 인스타카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스톡 옵션 발행 주식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만일 이를 포함할 경우 주식시장에 유통될 인스타카트 주식수는 3억 2,294만 주라는 점을, 그리고 이는 곧 인스타카트 주식 희석 효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다모다란 교수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컨텐츠 후반부에 살펴볼 다모다란 교수님의 인스타카트 기업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재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스타카트 기업 실적, 펀더멘털 지표들에 대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심층적 분석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2년 기업 설립 이후 당시 다소 생소했던 온라인 그로서리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냉랭한 반응 때문이었을까요? 기업 설립 이후 7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성과를 경험하던 인스타카트는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됩니다. 다음 차트에서 관찰되듯이 지난 2019년 연매출은 이듬해였던 지난 2020년 7배 폭풍 성장했으며 총 거래 가치 역시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303%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차트 하나만으로도 왜 인스타카트 기업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표 수혜 기업으로 분류하는지 그 이유를 쉽게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역시나 팬데믹 수혜 기업들에게 걸린 저주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으니 지난 2020년 폭풍 성장 이후 다소 사업 정체성을 경험 중에 있는 인스타카트 기업의 현재 주소입니다. 연매출은 물론이거니와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 측면에서도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풍 성장했으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실적 트렌드는 바로 팬데믹 효과가 소강된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성장 둔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스타카트 연매출 현황을 종합한 그래프로서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인스타카트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연매출을, 그리고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창출되는 온라인 광고 수입을 나타냅니다. 차트 내 검은색 선 그래프는 수익성 지표로서 지난 2019년 2.86%는 팬데믹 직후 5.7%로 폭증했으며 이후 정체성을 띠던 중 가장 최근 12개월 기준 7.48%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인스타카트와 마찬가지로 다른 업계 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유명 스타트업들을 비교 설명하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숙박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 에어비앤비와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 도어대시를 언급합니다. 참고로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의 테이크레이트 수익률은 각각 14%와 12%로서 이는 인스타카트의 7에서 8% 수치를 월등히 능가 중이며 이러한 이유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주력 중에 있는 업계 전반에 걸친 수익성 지표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인스타카트의 식료품 유통업계 평균 영업마진은 약 5%로 집계. 이는 에어비앤비의 숙박업계 평균 마진율 15%와 도어대시의 요식업계 평균 마진율 16%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제 아무리 완벽한 규모의 경제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식료품 유통업계 전반이 경험하는 낮은 수익성 지표의 한계성 때문에 인스타카트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 향상 여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인스타카트 영업비용을 나타낸 차트로서 세 가지 색상별 막대 그래프로 재분류되겠으니 가장 큰 비중을 대변하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매출 원가 COGS를,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용 G&A를,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운영 및 지원 관련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효과를 등에 업은 인스타카트 규모의 경제력은 이들 영업비용 절약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다음 차트 내 세 가지 선 그래프들이죠. 해당 기간 내 영업비용을 연매출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 세 개의 선 그래프들이 가리키는 하향 트렌드를 통해 입증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폭풍 성장하는 인스타카트의 후면에는 인스타카트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수반되겠으니 이러한 실적 지표는 다음 그래프를 통해 여실히 증명됩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R&D 연구개발 비용으로서 인스타카트 모바일 앱 개발 및 기타 플랫폼 향상을 위한 투자 비용을 나타내는 한편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새로운 인스타카트 회원 유치를 위한 세일즈 마케팅 광고 비용을 의미하겠으니 기업 성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당하는 영업비용 역시 지난 3년간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다음은 지난 2019년 1분기부터 최근 2023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주문 금액 수준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2020년 2분기 글로벌 팬데믹 당시 $130 폭등을 제외하고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평균 $100, 약 10만원 정도의 인스타카트 온라인 장바구니 주문 금액을 기록해온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그러나 만일 2021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물가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회원 한 명당 소비하는 평균 장바구니 주문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트렌드를 보일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인스타카트 회원들이 더 자주 인스타카트 온라인 쇼핑 모바일 앱을 클릭 결제한다면야 평균 장바구니 주문 금액이 줄더라도 큰 걱정거리는 안 되겠죠.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위해 다모다란 교수님께서는 인스타카트 회원 고객층별 소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다음 테이블 왼쪽 끝에 표시된 코호트는 해당 연도별 인스타카트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그룹을 나타냅니다. 즉 2017년 코호트는 2017년 인스타카트 회원 가입한 고객들로 구성되겠으며 물론 2022년 코호트 그룹은 바로 작년 인스타카트 회원 가입한 고객층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된 Year 1, Year 2 등등 이들 코호트 가입 고객들이 1년차, 2년차, 6년차로 접어들면서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를 보여주겠으니 예를 들면 2017년 코호트 그룹은 2년차에 1.73을, 3년차에는 1.74, 그리고 6년차에 접어든 2023년 현재 3.52 등 지속적으로 증가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더 오랜 기간 인스타카트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일수록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점에서 성신호를 보이겠으나 문제는 다음 테이블의 빨간색 표시 부분에서 관찰되듯이 인스타카트 폭풍 성장을 이끌었던 지난 2020년 가입한 고객층들 사이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그 지출 규모가 하향 감소 트렌드를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자, 다모다란 교수님의 밸류에이션 분석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죠. 바로 인스타카트 기업 펀더멘털 실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DCF, 즉 현금 흐름 할인법 모델에 입각한 인스타카트 기업 내재 가치를 종합 분석하는 챕터입니다. DCF 모델 첫 번째 인풋이죠. 바로 기업 성장력에 대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치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우선 향후 5년간 온라인 그로서리 마켓 리더로 연평균 12% 성장률이 예측되는 한편 월마트 등 기존 오프라인 대형 식료품 유통기업들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현재의 7.5% 테이크 레이트 마진율은 5년 후 6%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치입니다. DCF 모델 두 번째 인풋, 수익성 지표 향상에 대한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치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마켓 리더로서 영업마진은 25%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겠으나 그로서리 식료품 업계의 마진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으로의 수익성 지표 향상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가정입니다. DCF 모델 세 번째 인풋으로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 밑거름을 제공하게 될 재투자 관련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치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 성장 궤도에 안착하는 시점에서 인스타카트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이 막대한 사업 비용을 마케팅 광고 등과 같은 새로운 인스타카트 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약되는 사업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투자 비율로 이어질 것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예측입니다. 연매출을 투자금으로 나눈 세일즈 투 캐피탈 지표는 3.13배로 가정, 즉 1달러 투자 비용당 약 3.13달러의 연매출을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치는 글로벌 그로서리 업계 평균 수치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가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인스타카트 기업 내재 가치는 한 주당 29달러로 책정. 이는 흥미롭게도 지난 2023년 9월 19일 인스타카트 기업 공개 IPO 공모가였던 한 주당 30달러 수준과 매우 근접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슬라이드에서 총 상장 주식수를 2억 7,933만 주라 발표한 인스타카트 기업 공개 자료와 여기에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발행 주식수를 합한 3억 2,294만 주로 재산출하신 다모다란 교수님의 설명 기억하시죠? 만일 총 2억 7,933만 주를 총 상장 주식수라 가정할 경우
내재 가치는 한 주당 34달러 수준을, 반면에 스톡옵션 주식을 포함한 3억 2,294만 주를 가정한다면 내재 가치는 한 주당 30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내재 가치 산출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포함한 모든 상장 주식수를 종합 산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래프는 상장기업 3일차에 접어든 인스타카트 실제 주가 흐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IPO 당일 폭등하며 한 주당 40달러까지 상승한 인스타카트 종목은 2023년 9월 22일 기준 한 주당 30달러에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산출하신 한 주당 29달러 내재가치 수준으로 회귀한 점에서 적정평가 수준으로 거래됩니다. 다음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물을 정리한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다음 차트 내 오른쪽 테이블에서와 같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수백 개의 미래 예측 결과치들, 여기서는 즉 연매출 성장률, 테이크레이트 비율, 영업이익률, 기업 할인율 등 총 4가지 가정치 적용을 통해 산출된 인스타카트 기업가치 결과물들이겠죠. 그 결과 평균 기업가치, 테이블 내 50% 구간이죠. 평균 기업가치 수준은 한 주당 29.13달러 수준으로 산출되는 한편, 현재 한 주당 30달러 수준에 평가받는 인스타카트 주가는 나름 적정 평가받고 있다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기업 공개 당일 성공적 주식시장 대비에 환호하는 인스타카트 임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장면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평가하는 인스타카트 기업가치는 약 100억 달러 수준. 물론 IPO 당일 40%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낸 성공적 데뷔식을 치룬 인스타카트 기업이겠으나, 불과 2년 전이었던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 투자자들이 평가했던 500억 달러 기업가치 수준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큰 격차가 또 한 번 느껴지는 주식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스타카트와 더불어 지난 2020년 팬데믹 대표 수혜 기업들로 손꼽히던 펠로톤과 줌은 현재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음 차트에서와 같이 마치 자전거와 함께 마법에서 풀린 신데렐라 모습을 연상시키듯 현재 주가 수준은 지난 2020년 팬데믹 시절 누리던 전성기 주가 수준에 발끝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주가 성적표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까지 비상장 기업이었던 인스타카트 기업가치 흐름에서도 앞서 살펴본 줌, 펠로톤 기업과 유사한 트렌드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장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스타카트는 성공적 IPO 모멘텀으로 상승 중에 있는 현재 주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줌, 펠로톤 종목들이 경험하는 주가 하향세 트렌드를 고스란히 이어받게 될지 현재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과연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학수고대했던 유명 온라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 기업 인스타카트의 성공적 IPO 기업 공개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양호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줌, 펠로톤 등 팬데믹 수혜 기업 동료들이 경험하는 주가 조종기라는 혹독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전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모다란 교수님의 인스타카트 기업 밸류에이션 분석 컨텐츠에 대한 종합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